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퇴직 경찰관이 임명됐는데 자격 논란과 함께 선임 과정도 불공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일만항 인입철도가 93%의 공정률을 보이며 올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공사 진척 상황과 기대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 입지를 다음 달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의 각종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퇴직 경찰관이 임명됐습니다. 경찰 출신이라고 해서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심사에서 점수가 낮은 사람이 임명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구장과 수영장, 복지회관, 공공주차장, 재활용 선별장 등 23개 시설의 운영을 맡고 있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포항시 산하 공기업격인 공단은 2011년 출범해 한 해 예산 280억 원, 직원 170여 명에 이르는 거대 기관입니다. 3년 임기의 이사장은 연봉과 판공비를 합쳐 1억 원이 넘는 요직으로 꼽힙니다. 이런 공단 이사장에 포항 남북부 경찰서장을 지낸 심덕보 씨가 내정되면서 논란입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12월 공석인 이사장 공모에 나서 응모한 4명 중 2명은 도중 자진 포기했고 임명권자인 이강덕 포항시장이 최종 면접자 가운데 점수가 낮은 후보자를 뽑았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들은 들러리만 선 꼴이 됐다며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2달 동안 심사를 하고 또 서류심사, 면접을 해서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노력들이 한순간에 시장이 차점자를 낙점함으로써 무의미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를 놓고 포항시장이 같은 경찰 출신자를 배려했다거나 유력 정치인의 입김설 등 추측성 루머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임 이사장은 경찰 출신이라 오히려 불이익을 우려했고 짧은 기간 철저한 준비가 평가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공단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 포항시설관리공단의 또 내용은 어떤지 이렇게 해가지고 PPT 자료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지금까지 3명의 이사장 모두 포항시나 중앙부처 퇴직 공무원으로 채워졌고 이번에도 전문 경영인과 거리가 먼 경찰 공무원이 임명되면서 경영 효율화와 운영 선진화를 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들이 대거 사퇴한 가운데 최고위원회 대구 윤재옥, 경북 김광림 의원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려던 주호영 의원은 선거 과정이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라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국당 전당대회는 오는 27일 열리며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을 선출합니다. 포항시는 오는 7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앞두고 시내버스 개편 업무를 전담할 추진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추진상황실은 대중교통 과장을 실장으로 운영팀과 노선 홍보팀, 인프라 정비팀으로 구성해 개편된 시내버스 노선을 적극 홍보하고 운영 초기 시민들이 겪게 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항만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영일만항 인입철도가 올 하반기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인입철도가 개통되면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이규설 기자가 중간 점검했습니다. 나지막한 언덕 및 터널을 지나 항만 깊숙한 곳까지 철길이 이어집니다. 바다 옆으로 시원스레 뻗은 레일 위에서 굴삭기가 분주하게 흙을 퍼나릅니다. 총 연장 9.2km로 KTX 포항역에서 흥해읍 영일만항을 연결하는 인입철도 공사 현장입니다. 투입된 공사비는 2,600억 원. 포항 지진과 예산 확보 지연 등의 문제로 준공이 1년가량 미뤄졌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3%입니다. 노반 조성 공사는 대부분 끝났고 전력과 통신 공사가 일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6월이 되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겁니다. 그 이후에 약 3개월 동안의 시범 운영을 통해서 최종 준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021년 동해 중부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인입철도의 파괴력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릉에서 포항 영일만항까지 철도 물류비는 부산항과 비교해 절반에 불과하고 경북 내륙에서 영일만항으로 오는 물류비도 지금보다 훨씬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강원도 강릉과 동해, 경북 영주에 수출 화물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몰려 있어 대폭 낮아진 물류비는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철도 운송 중량 화물 유치에 청신호가 켜질 것입니다. 아울러 물류비와 해상 운임 경쟁력 확보로 영일만항이 대북방교역 복합 운송을 위한 전초기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인입철도가 개통되면 영일만항 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두펠릿의 물류비가 크게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 항만 활성화와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실물 경제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철강 산단의 생산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7.3% 감소했고 수산물 생산량은 39% 줄었습니다. 서비스업은 경주 보문단지와 울릉도 관광객이 각각 4%가량씩 감소했고 포항과 경주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도 각각 7.4%와 11.1% 하락해 전달에 비해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경북 지역 실업률도 1999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5.6%를 기록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경북 지역 실업률이 5.6%로 지난해 1월에 비해 1.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실업자 수도 8만 2천 명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2만 4천 명 늘었습니다.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 유치를 두고 경상북도와 부산시, 울산시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연구소 부지가 내정됐다고 보도하자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정부에 항의했고 시민단체는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2,200억 원 규모로 지어질 국내 첫 원전 해체 연구소. 경상북도와 부산, 울산시가 연구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구소 부지가 내정됐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즉각 항의했고 산업부는 부지 내정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유치전은 과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시는 고리원전 1호기 영구 폐쇄와 해체 기술이 풍부하다며 유치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원전과 방패장 등 원전 관련 핵심 기관이 밀집돼 있고 원자력 연구와 교육 인프라도 갖춰 산업 집적화가 가능하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경주는 지금까지 국익을 위해서 우리의 희생을 감내하여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적극 동참해 왔습니다. 여러 객관적인 지표를 따져봤을 때도 경주는 원해연이 들어서는 데 있어서 최적짐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원전 관련 경주 지역 시민단체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크다며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다른 곳으로 결정이 된다면 경주 시민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산업부는 다음 달에 원전 해체 연구소 부지와 규모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결정 과정까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스코는 퇴직 임직원의 부정 거래를 막기 위해 퇴직 임직원 관련 거래처 정보 등록제를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 직원은 본인 업무와 관련해 퇴직 임직원의 거래업체 재직 사실을 인지한 경우 클린포스코 시스템에 해당 퇴직 임직원의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포스코는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잘못된 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포항 도심에 멧돼지가 출몰한 지 한 달여 만인 어제 포항시 멧돼지 포획단이 창포동과 우연동 일대 야산에서 멧돼지 3마리를 포획했습니다. 포획된 멧돼지는 무게가 80에서 100kg가량의 3에서 4년생으로 포항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전문 엽사와 경찰, 소방서 관계자로 포획단을 꾸려 멧돼지 퇴치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조합장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지만 선거 분위기를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이 선거운동을 강하게 제약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점을 보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정쟁으로 인해 올해도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조합장 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선거운동 제약이 많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위탁선거법을 따르기 때문인데 선거운동 일정부터 차이가 납니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3개월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조합장 선거 출마자에게 주어진 선거운동 기간은 2주일에 불과합니다. 예비후보 등록제가 없기 때문인데 짧은 시간 동안 유권자는 출마자와 공약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 기존 조합장의 재선출을 고착화하는 구조입니다. 연설회나 자담회가 할 수 있는데 위탁선거법에 의하면 그것도까지 마저도 없어갖고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한 조합원들도 알 수 있는 권리까지도 박탈당하는 이 시점인데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출마자는 선거사무소를 차릴 수 없고 선거운동원도 둘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정책대담과 토론회도 불가능합니다. 폐쇄적인 선거구조로 인해 정책 선거가 이뤄지기 힘들어 금품으로 조합원을 매수하는 부정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런 점을 보완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여야 갈등으로 2월 임시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선거에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현재 임시국회도 열리지 않고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조합장 선거 신고 포상금을 3억 원으로 올렸는데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최북입니다. 농협이 다음 달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시도 간 교차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농협중앙회 대구검사국은 경북 지역 30개 농축협을, 경북검사국은 대구 지역 20개 지역 농협을 특별 점검합니다. 검사국은 조합원 관리 실태와 임직원 선거 개입, 무자격 조합원 정리 사항을 중점으로 점검합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20대 외국인 선원이 바다에 빠져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 11분쯤 독도 동쪽 3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89톤급 통발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 27살 A씨가 작업 도중 바다에 빠져 실종됐고 해경 경비함과 민간 어선 등이 동원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일 울진과 영덕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고 건조한 대기는 이어지겠으며 동해상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찬바람이 불었지만 어제보다는 추위가 덜했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말썽이었는데요. 내일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울진과 영덕에는 새벽부터 아침까지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cm 내외로 양은 많지 않겠는데요. 눈이 얼면서 출근길,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표됐고요. 동해 중부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건조한 대기는 지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영하 4도, 낮 기온은 영상 5도에서 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2도, 독도 0도, 낮이 되면 울릉도 2도, 독도 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흐리고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오전 중에 그치겠지만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예상과는 달리 눈과 비 소식 없이 흐리기만 하겠고요. 날은 점차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 금강송송이축제와 경주 벚꽃축제가 올해 경상북도 지정축제로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또 울릉 오징어축제는 경상북도 육성축제로 선정됐고 청송사과축제는 2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포스코 청암재단은 포스코 청암상 수상자로 과학상의 암호체계 개발의 공로가 큰 천정희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를, 교육상에는 여명학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봉사상에는 20년간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캄보디아 앙코르 어린이병원을,
기술상에는 임태원 현대자동차 미래혁신기술센터장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울진군은 단독주택 소유자가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경우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인근에 주차 시설이 없는 시가지 단독주택 소유자가 담장을 철거하거나 대문을 개조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로 최대 2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경주시는 오늘 강동 일반산업단지에 동양 P&F 경주공장이 준공돼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양 P&F 경주공장은 경주시와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한 산업용 소재 가공업체로 사업비 170억 원이 투자됐고 30여 명의 신규 인력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한동대는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으로 르완다 국립대와 함께 르완다 경제발전 전략 수립과 교수 역량 강화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두 대학은 르완다 국립대의 ICT 석사학위 공동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오는 8월 차세대 기업가 정신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르완다 국립대의 창업 지원과 기업가 정신 관련 교육 강좌를 개설해 르완다 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2월 13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